수요일은 인더스트리 클럽 시간입니다. 함께 산업과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은 리서치 여름의 최성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그러면 대표님과 함께 어떤 또 주제를 보게 될지 먼저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SOFC 연료전지에 주목해보자. 연료 또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에 대해서 최근에 또 뜨거운 모습들이 좀 몇 차례 있었는데요. 한선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데이터 센터나 폭염 이렇게 전력 수요가 좀 급증하면서 천연가스가 뜨고 있다고 하는데 한선 엔지니어링은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일까요? 네,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SOFC라고 해서 솔리드 옥사이드 퓨얼셀이라고 해서 이제 천연가스를 분해하면서 수소가 발생이 되는데요. 네. 이 수소를 가지고서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어떤 장비를 장비 안에 들어가는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기업이 기존에는 한국 그 선재라고 하는 모회사에서 이제 그 배관 그 피팅이라든지 밸브 같은 그런 부품들을 공급하던 자회사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 미국의 블룸 에너지와 그리고 SK 에코 플랜트가 이제 합작해서 만든 이 블룸 SK 퓨얼셀이라고 하는 이 회사에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SOFC 부품을 공급을 하게 되면서 시장의 두각을 나타내게 됐고 그걸로 이제 상장의 모멘텀까지 갖추게 된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AI 기술이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면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런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2022년도 대비해서 2026년도에 그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전력의 양이 2배 이상 급증할 거다라는 그런 관측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지난달에 골드만삭스에서 그러면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들을 어떻게 우리가 충당할 수가 있느냐에 네. 대한 그런 보고서가 나왔고요. 그 부분들을 60%가 이제 천연가스에서 지원을 한다. 그리고 40%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맡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SOFC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네, SOFC가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 중심에 또 한선 엔지니어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얼마나 비중이 좀 나오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주요 사업 분야라든지 매출 비중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일단은 SOFC와 관련된 매출을 우리가 이제 따로 분리해서 공시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네.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들이 대부분 기존의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밸브라든지 피팅 쪽에 장비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의 전방 산업은 이제 조선업,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부분에 사용되는 그런 피팅 장비였었다면 지금은 이제 수소 에너지라든지 2차 전지 쪽으로 사업군이 많이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피팅 쪽의 매출 비중이 한 65%, 그리고 밸브 같은 부분이 20%, 그리고 모듈이라든지 기타 부분이 지금 15%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그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부분을 보고 계신데 매출액은 올해에 한 6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률은 한 20%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이렇게 관련돼서 매출 비중부터 저희가 좀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일단 한선 엔지니어링 주목받고 있는 SOFC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천연가스라든지 SOFC 왜 자꾸 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걸까요? 일단은 데이터 센터들이 외부에 엄청 떨어져 있는 부분에도 알래스카나 이런 데에도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도심과 인접한 부분에 이제 데이터 센터들이 있는 부분들이 그렇죠. 많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전 같은 그런 발전소들은 다 바닷가라든지 이런 강을 끼고 있는 부분들이 맞죠. 많습니다. 그리고 네.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긴 해서 이제 이렇게 좀 사람들이 안 사는 지역으로 많이들 구성이 되는데 이 화력발전소 중에서 그리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그런 복합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도심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으로 천연가스가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수소를 이용하는 그런 연료전지, 그러니까 SOFC 같은 그런 발전의 그런 개념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고
지금 뭐 비상발전기라고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가 갑자기 셧다운이 되게 되면 네. 이제 비상발전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 비상발전기들도 대부분 이제 가스를 이용하는 그런 발전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SOFC가 그런 부분들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신기술로 많이들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와 관련된 그 세계적인 기업이 이제 블룸 에너지라는 미국 기업이고 그 블룸 에너지에 지금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서는 가장 이쪽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해당 그 SOF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로 우리가 이제 한글로 표현할 수가 맞아요.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연가스를 분해하면서 나오는 수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이제 생산을 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또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SOFC 기술을 좀 구사하는 기업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한선 엔지니어링만의 뭐 장점이라든지 경쟁력 그리고 공급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해당 그 기업이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블룸 에너지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이 연료전지 큰 회사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뭐 단독 벤더라고 볼 수가 네. 있거든요. 그 부품이 이제 플러밍 모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플러밍이라고 하는 게 배관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배관과 관련된 그런 유체, 그러니까 뭐 액체라든지 기체가 이동하는 뭔가 그런 그 연결 통로 같은 것들을 이 회사가 전부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OFC가 말씀드린 것처럼 천연가스라고 하는 가스를 이용해서 이 수소를 만들어내고 그 가운데에서 또 물과 같은 그런 액체들이 나오는데 이런 어떤 그 유체의 흐름들을 전부 다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상당히 이제 핵심적인 그런 부품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 블룸 에너지가 중국의 GDS라고 하는 중국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에도 지금 이 SOFC를 공급을 했고요. 그리고 뭐 싱가포르라든지 말레이시아의 데이터 센터들도 계속적으로 수주를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한선 엔지니어링에 대한 그런 매출 성장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지금 그 블룸 에너지가 지금 뉴욕 시장에 상장이 돼 있는데 이 회사의 주가가 최근 3개월 동안 40% 정도가 오른 상황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분들도 그러면 SOFC가 뭐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되신 거고 해당 기업들 중에 관련주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이제 한선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미코 같은 그런 회사들이 이제 최근에 관련주로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블룸에너지 공급사라는 점에서 또 의미가 있었던 한선 엔지니어링 보고 있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이 SOFC 사업뿐 아니라 반도체 2차 전지 ESS까지도 신규 사업을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혹은 신규 아이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해당 기업이 이제 밸브랑 피팅 쪽에 관련돼 있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네. 이 밸브가 어떤 그런 위험 요소들을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그 기구 내에 있는 기압이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갔었을 때 이 밸브를 여름과 또 닫힘을 이용해서 그 안정성을 상당히 많이 개선을 하고 있고요. 이런 네.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인정을 받아서 뭐 2차 전지 분야에서는 삼성 SDI 그리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과는 ESS 분야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술력을 인정을 받아서 제품 공급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 뭐 ESS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서도 이제 그 화재 같은 그런 위험들 때문에 뭐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그쵸.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부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소화 규격에 맞는 어떤 설비들을 공급을 함으로써 이런 화재를 미리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으로 많이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증설을 통해서 이제 매출을 많이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뭐 선제적인 투자가 미리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네. 수가 있겠고요. 한선 엔지니어링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가총액은 2천억 원 초반이긴 하지만 올해부터 영업이익률이 한 20% 정도로 확대가 되면서 네. 상당히 수익성도 좀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장성을 바탕으로 하면 뭐 PER 한 25배 정도 주는 게 네. 그렇게 좀 뭐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이 들어서요. 해당 부분들과 관련돼서 저희들은 이제 적정 주가를 14,000원 정도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선 엔지니어링 신사업까지 잘하고 있고요. 여기에 실적까지 좀 올해 조금 더 개선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 좀 함께 정리를 해주셨고요. 적정 주가는 14,000원 정도로 제시를 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한선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시죠. 네, 신항만 개발의 석유까지 물동량 증가에 또 최대 수혜주 숨어 있습니다. 바로 세방 관련돼서 좀 알아볼 텐데요. 이 세방이 포항에 또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아무래도 석유 수혜까지 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최근에 그 윤 대통령이 경북 지역을 방문하면서 상당히 큰 그런 투자 보따리를 맞아요. 풀어놨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뭐 포항 영일만 지역에 뭐 석유 시추를 포함해서 해당 지역에 이제 소형 원자로, 그러니까 SMR이라고 하는 소형 원자로 관련된 부분을 3천억 원 정도 투자 예산으로 잡아놨고, 그리고 지금 수소 벨트라고 해서 그 해당 지역의 수소 발전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한 8천억 원, 그리고 교통 인프라를 통한 그 투자 예산으로 3조 4천억 원 정도가 책정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4조 6천억 원 정도의 투자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포항 지역에 그런 물동량 증가가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해당 그 정책과 관련돼서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고, 이 세방 같은 기업이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해당 기업이 지금 포항 영일만 해도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고요. 뭐 울산이라든지 부산 지역에도 이런 물류센터, 그리고 항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물동량 증가에 가장 큰 수혜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해당 기업이 이제 컨테이너 운송 그리고 물류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벌크 하역 같은 그런 부분들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물동량 증가와 가장 밀접한 그런 연관성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 정책 모멘텀도 있고요. 물류 거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동량 증가에서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각각 말씀 주셨던 주요 사업 부문 컨테이너나 벌크선 그리고 삼사물류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매출에 대한 비중은 어떻게 설정이 돼 있을까요? 일단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해서 해당 회사가 종속기업이 1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속기업들도 대부분 이제 물류 그 센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서 전체적으로 매출 비중을 보면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컨테이너 운송이 이제 한 61%, 그리고 하역 부분이 25%, 그리고 보관과 기타 부분이 14%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컨테이너 운송 같은 경우에는 항만에서 컨테이너가 오게 되면 하역과 그리고 이제 차량으로 컨테이너가 이제 어떤 물류 거점으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그 물류 거점에서 또 어떤 소비지까지 이동을 하는 그런 운송 서비스 일체를 담당을 하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벌크선에서 들어오는 어떤 뭐 석탄이라든지 철광석 같은 그런 그 물류들을 이렇게 하역하는 서비스가 이제 물류 하역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관과 기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물류 창고 같은 부분에서 발생되는 그런 수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또 같이 매출 비중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또 이렇게 물동량의 수혜주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최근 시황에서 굉장히 관심이 가져지실 것 같은데, 컨테이너 해상 운임지수가 지금 상하이 컨테이너 기준으로 했을 때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배경도 함께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지금 SCFI라고 해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12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4시 정도에 이제 발표가 되게 되는데, 그 지수가 지금 12주 연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지금 270% 정도가 상승을 했고, 그 수치는 지금 3.7배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운임 지수가 계속 오르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배경이 있는데, 중동에 전쟁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고, 또 중동에 지금 기록적인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대 운하라고 할 수 있는 수에즈, 파나마 운하들이 제 기능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선박 이동 거리가 확대가 되게 되면서 해운 운임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중국에서
초저가 밀어내기식의 그런 물동량을 계속적으로 많이 그 수출 물량을 밀어내면서 컨테이너를 좀 많이 사재기 한다고 해야 될까요? 뭐 자기네들 먼저 이제 수출을 해야 되니까 우리한테 먼저 줘라라고 하는 그런 선박 물동량들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운임을 많이 올리고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뭐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이번 주, 다음 주, 뭐 향후 좀 몇 달 동안은 앞으로도 이런 해운 운임 지수 상승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해운주들 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고 네. 실제로 많이 올라왔는데 그 가운데서 오히려 세방 쪽을 더 보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일단 저희도 몇 주 전서부터 이런 해운 운임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주목을 했고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해운주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HMM이라든지 네. 뭐 대한해운, 흥하해운 같은 회사들을 일단 분석을 해봤는데 일단 컨테이너 운임과 관련돼서 가장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회사는 그 해운주들 가운데에서도 HMM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HMM 같은 경우에는 회사는 상당히 좋고 운임 지수에 따라서 상당한 수혜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지금 산업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CB 물량들이 그쵸.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주가 탄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그 SCFI 지수가 어떻게 결정이 되길래 이런 해운 업종이 좋아질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SCFI 지수가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60%가 해상에서 배를 통해서 이동이 되게 되는 이 운임에 그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리고 40%는 이제 도로에서 그 컨테이너가 운행이 되는 그런 네. 부분들 그리고 항만에서 하역이 되는 부분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컨테이너 운송하는 회사들 그리고 하역하는 회사들이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세방이라는 기업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운임 상승에서 운송과 하역까지 좀 넓혀 보시면서 세방을 또 함께 추천을 주셨네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씀 주셨던 게 이제 정책 모멘텀들도 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수혜는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기업이 물동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그리고 또 포항에 물류 창고도 가지고 있고 또 울산과 부산 인근의 지역에 그 원래 이제 물산서부터 시작이 된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기업이 이런 부분의 물동량 증가에 상당한 수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였었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상승하면서 기본적으로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지금 보면은 해당 회사가 매출액이 전체적으로 1조 4천억 정도가 나오는 큰 회사입니다. 네. 그런데 운임이 조금만 높아지더라도 이익률이 상당히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여기에다가 물동량 증가는 바로 또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지금 상당한 그런 그 투자 모멘텀을 뭐 실적적인 그러니까 펀더멘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또 정책적인 부분들까지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뭐 또 포항 영일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12월 달에 이런 그 시추 작업들도 진행된다는 그런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모멘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저평가되어 있고 사람들이 좀 알지 못했을 때 관심을 가져보시면 앞으로 뭐 좋은 성과를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세방 또 숨은 종목이었는데요. 저희가 또 한 가지 모멘텀 가운데 최근에 보니까 미국의 해외 법인을 또 LA 쪽에 설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와 관련돼서는 뭐 성장 가능성을 좀 더 볼 수 있는 건지 어떤 포인트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뭐 미국하고의 그런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많이들 알려져 있고 뭐 실제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중국 시장이 우리나라의 제일 시장인 거는 맞긴 맞습니다. 네. 근데 지난해 10월 달에 매출 그 수출 비중을 좀 살펴보면 수출 금액을 살펴보면 대미 수출은 17.3%가 증가한 반면에 네. 대중국 수출은 9% 좀 감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무래도 미국과 이제 우방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미국과 중국은 지금 또 상당히 서로를 견제하면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과 관련된 그런 어떤 수출 규모, 뭐 교역량들이 많아지겠다는 게
뭐 중론적인 이야기들이고요. 그래서 해당 기업은 미국에 현지 법인을 설치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그 교역량 증가에 대한 수혜를 네. 이제 예상을 하는 그런 교두보를 미국에 마련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초기 규모기 때문에 그렇게 법인 설립하고 초기 규모로 시작이 됐지만 앞으로는 그쪽에 뭐 항만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거점을 이제 선정하는 그런 투자 확대 부분들까지 예상이 되고 있어서 미국과의 교역량 증가가 또 수혜의 어떤 그런 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는 세방에 대해서 적정 주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해당 기업이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액은 1조 4천억 원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400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세방전지라는 자회사가 있거든요. 그쵸, 네. 이 자회사가 지분법 이익으로 수익이 들어오는데 지분을 38%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연간으로 한 650억 원 정도의 그런 순이익이 또 플러스가 됩니다. 네. 그래서 영업이익 400억에 순이익 650억이 또 추가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1,000억 원 정도의 그런 순이익을 기록을 하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시가총액은 2,600억 이 정도 그렇네요. 수준이기 때문에 네. 저평가돼도 너무 저평가되어 그렇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잘 지켜보시고 뭐 투자에 참고하신다면 뭐 남들이 모를 때 좀 쌀 때 사서 남들이 이제 좀 알아줄 때 좀 파는 그런 전략을 행하면 좋은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숨은 보석 같은 종목이었습니다. 도로운송과 하역을 하는 기업인데 운임 상승 수혜라든지 정책 모멘텀 같이 올랐던 종목들 대비해서 덜 주목을 받기도 했었고요. 또 자회사 세방전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익까지 상당히 좋다는 점 세방에 대해서 저희 함께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산업에 대한 이야기,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인더스트리 클럽 시간 리서치 아름의 최성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